안녕하세요. 신장고등학교 자율동아리 학생 여러분. 오늘은 우리 동아리 네 번째 시간으로 미래 사회의 변화와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의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이 교육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미래의 교육 환경 변화는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생활해야 될 때, 교사가 되었을 때, 어떤 환경에서 교사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할 수 있고 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미래 사회와 교육 환경 변화에 대한 내용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언급들이 한 3년 전부터 굉장히 좀 부각되고 또 많이들 논의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사회의 산업과 사회의 이 전반적인 구조가 굉장히 급격한 변혁이 일어나고, 이 산업과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가 변혁이 일어나면 당연히 교육까지도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받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교육은 사회와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농업이 주를 이루던 시대에서는 이제 아이들한테 농사를 잘 가르치면 됐어요. 그런데 이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해서 산업화가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기술자가 필요했죠. 그리고 또 어떤 기계과 관련된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교육이 기술자도 키우고 또 기계와 관련된 것도 또 키우는 그런 역할을 했죠. 점점점 이제 사회가 발전하다가 컴퓨터가 발명이 되면서 이 컴퓨터로 인해서 다양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 또 어때요? 컴퓨터를 가르치는 교육에서 또 컴퓨터와 관련된 사람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자, 이처럼 사회와 산업의 구조, 또 사회와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키우는 것이 교육의 또 중요한 목적과 목표가 되기 때문에 산업과 사회의 구조가 바뀌면 교육도 바뀌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가 되었을 때에 사회와 산업의 구조에 따라서 어, 다른 인재상을 요구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교사로서 역할과 또 교사로서 필요한 역량을 요구받는 역량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번 강좌에서는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거고, 이 사회 변화에 따라서 교육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고, 다음 강좌에서 그러면은 교사에게 어떤 역량을 요구하느냐, 교사가 가져야 되는 역량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4차 산업혁명은 뭐냐, 이 4차 산업혁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 1차 산업혁명은 잘 아시죠? 1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이 1차 산업혁명은 왓슨이 증기기관을 발명하면서 이 기계화가 일어나요. 기계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다 수공업이었죠. 손으로 직접 만들고, 뭐 우리나라도 뭐 배틀로 배 짜고, 또 배를 짜서 목감을 짜서 다 손으로 자르고 뭐 이랬죠. 그리고 꼬매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전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사람이 손으로 짜던 옷감을
기계가 짜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일하다가 보면 지치잖아요. 근데 기계는 지치지가 않아요. 여러분 뭐 우리가 아무리 체력이 좋고 뭐 운동으로 단련됐다고 해도 뭐 10시간, 12시간, 15시간, 16시간, 뭐 20시간, 30시간, 40시간, 50시간 계속 달릴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기계는 망가지지만 않으면 이제 연료만 계속 공급이 되면 50시간도 좋고 60시간도 좋고 70시간도 좋고 계속 도는 거예요, 기계가. 그래서 이 증기기관으로 인한 그 기계화의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 1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큰 공업이 섬유였어요. 섬유, 옷감. 옷감을 이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이제 짰고 그 옷감으로 인해서 의복이라든지 기타 섬유 공업이 대규모 거대화되면서 이제 운영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증기기관으로 인해서 1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공산품이 과잉 생산되기 시작해요. 과잉 생산되고 과잉 공급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장 경제 원리에서 과잉 공급이 되면 어때요? 가격이 떨어지고 시장이 흔들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잉 생산된 공산품들을 판매하기 위해서 그 판매처를 찾기 위해서 둘러보니까 아직 그 개발되지 않고 또 군사력이 약한 수많은 나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 열강이라고 하죠. 서구 열강. 그래서 산업화가 먼저 된 그 유럽의 국가들 또는 이제 미국이 원료를 공급받고 또 과잉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한 판매처로서 이 식민지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아라든지 또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여기는 산업화가 뭐 식민지화도 좀 이끌어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증기기관으로 인한 1차 산업혁명이 지나가면서 이제 전기로 인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요. 2차 산업혁명은 산업의 구조를 바꾸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너지원이 증기기관에서 전기로 바뀐 것뿐인데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3차 산업혁명. 그게 20세기 후반인데요. 이 컴퓨터와 인터넷이 지식정보혁명을 일으켜요. 지식정보혁명. 자,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일어났던 이 3차 산업혁명이 이제는 2015년도에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이 4차 산업혁명은 뭐 IoT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초지능 혁명이에요. 초지능 혁명.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변화의 주기예요. 변화의 주기. 자, 예를 들면 1차 산업혁명에서 2차 산업혁명까지 오는데 100년이 걸렸습니다. 100년. 자, 그런데 2차 산업혁명에서 3차 산업혁명으로 오는 데까지 8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80년. 근데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이 오는데 15년이 걸렸어요. 15년. 그러니까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앞으로는 산업혁명의 주기가 더 짧아질 거다. 그리고 이제는 산업혁명이라는 의미가 없어진다. 왜요?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늘 혁명이다 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인이 돼서 또 학교를 졸업하고 교사가 돼서 그 사회로 나갔을 때 학교 현장으로 나갔을 때는 정말 굉장히 빠른 속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로서의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이 4차 산업혁명을 알아야 우리가 교육 환경에서 어떤 변화가 있고 우리가 또 교육에서 무엇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자, 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그 핵심적인 요인들은 뭐 빅데이터, 그 다음에 IoT라고 하죠. 사물인터넷,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이 주요한 요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예를 들면 IoT 같은 사물인터넷도 또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도 연결이죠, 연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은 그 내 컴퓨터에 있는
내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 내 컴퓨터에 있는 소프트웨어, 뭐 내 컴퓨터에 있는 기능들만 사용하는데,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면 아무 기능도 없는 단말기 가지고 클라우드 컴퓨팅 연결하면 그 클라우드 안에 있는 모든 정보 그리고 모든 기능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언제 어디서나 내가 데이터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 유틸리티들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작업 환경, 작업 환경, 작업 반경이란 게 없어져요. 그럼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회사에 직장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지만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활성화되면 또 언제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개념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뭐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마찬가지로 재택근무도 많이들 하셨잖아요. 그런 조건들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 4차 산업혁명, 미래사회의 변화가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는 거예요.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자, 첫 번째는 저비용의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가상현실과 로봇 선생님을 이용해서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교육을 운영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우리 선생님들은 물리적인 시간의 제한이 있고, 그리고 또 체력의 제한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뭐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대부분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마다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선생님으로서 다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물론 알고 있더라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나도 찾아봐야 되거든. 그런데 로봇 선생님, 특히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로봇 선생님은 바로 검색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서 알려주면 되거든요. 실제로 굉장히 단순한 지식이라든지 단순한 계산과 관련된 교육들은 이 로봇 교사가 감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학교 교육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학교 교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꼭 받아야 되냐? 학교 교육이 필요하냐? 이제 이런 생각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인해서 자동화가 되고 이 자동화가 되고 이 자동화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일자리가 감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학교 교육 받고 나와서 뭐해? 일할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에 좀 학교 교육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전면 수정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진로를 결정해 놓고 자율 동아리를 하고 있잖아요. 나는 선생님이 될 거야. 나는 선생님이 돼서 내가 은퇴할 때까지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임할 거야 라는 다짐을 하고 지금 이미 진로를 결정해 놨잖아요. 자, 그런데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4차 산업혁명이 지나고 나서 이 산업혁명의 주기가 더 짧아지고 그리고 더 짧아지는 경우 더 짧아지게 되면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산업혁명이라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죠.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산업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직업만 갖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게 학자들의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진로 교육도 평생 직장, 평생 직업, 뭐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 이런 식으로 진로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빨리빨리 대응하고 빨리빨리 내 진로를 개척하고 찾고 또 준비할 수 있는 그 진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수 학습 방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새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법, 또 학생들에게 배우도록 하는 방법. 왜냐하면 지식과 정보가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그리고 수명이 짧아요. 왜냐하면 이 사회의 변화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면 오늘 배운 게 내일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한테 암기를 시킨다든지 무작정 지식만 전달한다?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무언가 이제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새로운 교육 생태계가 등장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 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 체제가 바뀔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교사들의 역할이 변화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격차 해소와 민주시민 교육과 사회적인 교육이 필요성이 증가된다.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이 산업 사회가 자꾸 발달하고 사회 변화의 주기가 빨라지면 이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 빈부격차가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면 교육 격차가 더 심해지죠. 교육 격차가 심해지면 심해진 교육 격차가 다시 사회적 격차를 늘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선생님을 해야 될 미래 사회에서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환경, 지금과는 다른 교육 체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교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교사를 하는 중에, 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여러 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런 교육 환경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어떤 역량들을 준비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강좌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강좌에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